2분 30초 남았네요. 동시효과 구간 잠시 보시죠. 오늘 일장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 근래 들어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완전히 동조화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갈 길을 잘 가고 있죠. 동시효과 구간 0.5% 안팎의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5% 오르면서 2,588.84포인트 선에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게 되면 8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이제 2,600선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하루에 1% 후반에 강한 탄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 코스피 지수 연속성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900선을 확보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네요. 0.47% 오르면서 913.80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장 시작하면은 또 동시효과 구간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같이 또 본장 시작하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주에서는 2차전지 쪽에 LG화학이 다소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 이쪽으로의 강한 움직임, 그리고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는 잠잠합니다. 반도체 쪽이 괜찮네요. 현재 호가가 삼성전자가 1% 정도의 오름세, SK하이닉스 0.5%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호가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무더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강하게 5% 안팎의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약 8% 정도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장에서 리튬이라든지 이렇게 단기에 좀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2차전지 후발주자 선바이오는 오늘도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RF세미도 이쪽 리튬 쪽에서의 내용 나왔던 종목이죠. 이 밖에도 이화전기라든지 비추로시스 그동안에 짧게 좀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이벤트들이 좀 더 많습니다. 내부적인 이런 이벤트는 소강 국면인데요. 우리 증시 장 마치고 나서 EU 쪽에서 산업 활성화 보조금 지원 반도체법 승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K칩스법, 미국에서 칩스법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법안들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돼서 분석이 나오겠죠. 그 밖에도 11시 구간대, 우리 시간으로 11시, 중국 시간으로는 10시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그렇게 등락폭이 좀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가 강보합권 소폭의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02% 상승하면서 2,57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현재는 소폭의 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0.0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908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그래도 900선은 견조하게 지켜나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래 들어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렇게 비슷한 업종들 중심으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금속 광물 섹터가 2.83%, 현재는 3% 가까이 탄력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 보험 섹터 순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유통업종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 0.25%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수장비 섹터가 1.5% 가까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의약품 섹터 1.2% 가까이 하락세고요. 전기가스 업종, 건설업종, 섬유복석 섹터도 소폭의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물량 쏟아지고 있고요. 현재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에서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에서도 매도 물량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오늘은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 0.7%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부합권에서 조금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현재 부합권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이 1.3% 강세인 반면에 삼성 SDI는 0.5%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1.2% 하락하면서 80만 2천 원 구간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오늘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7% 하락하고요. 기아가 2% 넘게 빠지면서 8만 2,5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상승 추세 달려가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주 그래도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부합권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LNF는 부합권에서 조금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셀트리온 제약 가운데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셀트리온 제약만이 1% 가까이 상승하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낙폭을 벌리고 있습니다. 현재 73,100원의 하락세 출발하고 있고요. HLB 역시 2% 가까이 빠지면서 35,5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JYP엔터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가면서 0.6%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은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보합권 지수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800개가 오르고 그리고 하락 종목이 1,400개 정도, 종목 개수로는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 눈에 띄고요. 2차전지 쪽으로는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있고 2차전지 내에서도 키워드를 보자면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쪽의 움직임이 다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한동화성이나 이수화학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앱클론 완전관의 발표가 조금 전에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개별 뉴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오늘 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추가 상승하네요. 어제도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310원권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은 1,320원에 육박하는 모습, 전거래 대비 7원 40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합권 왔다 갔다. 그러면 특징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화성이 현재 구간 12% 가까이 가장 크게 시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화학이 또 어제여서 오늘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S, 레몬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어제여서 오늘도 2차전지 관련 업종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고체 관련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오늘도 2차전지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이수화학 같은 종목군들은 가파르게 올랐고 또 근래 들어선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어제 6%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은 6%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게다가 거래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보니까 뉴스는 안 나온 것 네. 같은데 일단은 두 업체 같은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두 업체가 강세가 나타났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쪽에서 움직임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혹시 나오는 게 있는지 저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빠져서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세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 되려면 2026년, 27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래 성장성은 저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과연 이제
한농화성 이수화학이 뭐 실적이 그만큼 이제 현재는 안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네. 역시 뭐 테마성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뉴스가 있다라기보다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급등하는 종목 완전관해라는 반가운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앱클론이고요. 앱클론도 이번에 AACR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사실 AACR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카티 임상일상 중간 용량에서 혈액암 환자 모두에게 완전관해가 나왔다라면서 일부 그 임상 결과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현재 앱클론이 18% 정도 급등하면서 26,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상한가 터치했다가 현재는 약간은 좀 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관해라는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좀 설레게 하는 단어고 또 이 정도의 뉴스면은 사실 상한가에 바로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풀렸네요. 그 밖에도 종목군들 보시면은 코미팜도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몇몇 기업들이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금 머크하고 모더나가 같이 개발하는 암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모더나 주가가 7% 정도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해서 이 부분도 다소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앱클론은 개별적인 이슈 있고 뭐 좀 그래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업체들 나머지 업체들도 보면 뭐 네. 전체적으로 뭐 지금 강하지가 못하거든요. 역시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원래 앱클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원래 소문이 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임상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표본치가 좋다. 거의 다 뭐 완치까지 뭐 다다랐다랑 아직 2상, 3상이 남아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일단 시장에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새로운 소식이고 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신약이 뭐 아직 2상, 3상이 남아있지만은 이게 진짜로 아직 효과가 이렇게 좋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만큼 실제 상용화가 되면 상당히 뭐 그동안에 뭐 실적 부진을 한 번에 다 만회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제약바이오의 좀 매력인데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이 강한 날은 뭐 상한가 가더라도 저는 안 따라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갭 상승으로 나왔는데 이 갭을 좀 지켜주면서 조금 조정 나오면은 이 갭 다 안 메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뭐 좀 조정 받으면은 한번 좀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 보겠습니다. 미국에 태양광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풍력인가 봅니다. 풍력주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증시에선 태양광이 가장 강했었는데요. CS 베어링이 4%, 5% 정도의 오름세, CS 윈드 3%, 태웅이 2.5%. 태웅은 52주 신고가네요. 풍력 쪽에서 이렇게 50일 신고가 쓰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이 종목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이 종목도 선명히 좀 바뀌었는데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광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2% 정도의 오름세, 하나솔루션도 1%가량으로 이렇게 상승세, 대체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모두 다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빛을 좀 볼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움직이는 거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유가가 아무래도 감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강세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결국엔 중국의 수요도 좀 무시 못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비축유를 방출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올해 이제 하반기서부터 뭐 다시 사들을 움직임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유가는 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감산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이쪽에서의 움직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은 계속 좋게 보시네요. 미국 종목군들이 그렇게 올라도 우리나라는 이 관련된 종목으로는 연동이 잘 안 되나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오늘 끝났는데 굉장히 네. 좀 좋았잖아요. 네. 뭐 인페이지 에너지라든가 뭐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뭐 선파워 전부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초가 잠시 연동하고 좀 내려온다. 맞아요.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저는 차라리 내려오면 살게 준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체크포인트에서 이야기 나눴던 현대기아차입니다.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듣기에는 이 미국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 뉴스의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2% 정도 하락하고요. 기아도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어느 정도 현대기아차도 알고 있었고 대비를 했으니까 크게 동요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현재 시세는 마이너스권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수가 좀 빠지는 것도 좀 원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추세론자들의 뭐 접근을 한다면은 5일선 꺾였으니까 좀 아래선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선이나 21선 지지력 테스트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11선은 이제 밑으로 내려왔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 11선 지지 지금 받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추세적으로는 아래니까 11선이나 21선은 그 사이에서 한번 대응을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점차 좀 양시장이 힘이 빠지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계속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쪽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쪽에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레포트 효과 받으면서 지금 3% 정도의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스가 4%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부품주들까지 또 영향을 받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직 뭐 힘스나 인베니아, 덕산네오룩스 쪽으로는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일제히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대장의 움직입니다. 디스플레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리포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전체적인 이제 OLED 시장이 삼성하고 이제 LG하고 경합이 좀 붙으면서 좀 더 이제 TV 쪽으로 좀 커가는 모습. 저는 지금은 뭐 괜찮게는 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OLED 패널 쪽은 저는 소재 쪽보다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성장성은 조금 덜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뭐 추세상으로는 지금 뭐 상승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해 보시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아주 썩 매력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그냥 저점 매수 그냥 고점 매도 그냥 그 정도에서 한번 대응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쪽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도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거래대금 탑10 내에서 역시나 절반가량은 포스코 그룹주들 차지합니다. 거래대금 1위가 포스코 홀딩스, 2위가 퓨처엠, 6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와 있고요. 10위에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도 이제 조금씩 차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좀 무겁게 움직이고 다른 종목군들 혹은 이슈 있는 종목이 좀 더 가뿐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포스코 스틸리온 쪽 20% 정도 급등합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장 추가적으로 20%의 상승 74,000원에서 52주 신고가 쓰고 현재도 72,000원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8% 정도의 상승, 포스코 퓨처엠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이죠. 3% 정도의 오름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 정도 오르는데 포스코 홀딩스와 엠텍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의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 같이 네. 좀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원래는 이제 칼라 강판을 주로 하는데 칼라 강판이 이제 가전 제품에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요즘 가전 제품들이 워낙 이제 네. 칼라화가 이제 많이 돼가고 있는 주스인데 칼라 강판 3위 업체예요. 지금 뭐 동국제강이 1위고 그런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또 못 가고 역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에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디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하셔야죠.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뭐 예측 불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뚜렷하게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결국 수급이 네. 만들어낸 시세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가장 강하지만 업황 전체적으로 볼 만한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어서 엔터 콘텐츠 쪽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K-팝 스타와 관련된 뉴스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첼라 공연이 있었고요. 블랙핑크의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고 그 밖에도 뭐 아이들도 중국 쪽에서 현재 새로운 앨범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펜엔터테인먼트가 3.5% 상승, SM 3%, JYP도 한 3% 정도의 오름세고요. YG가 2% 정도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줍니다. JYP는 뭐 딱
이렇게 뭐 블랙핑크라든지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진 않는데 주가는 가장 좋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탄탄하게 오름세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50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10만 원 선까지 갈까요? 지금 9만 원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왔는데 눈 뜨면 신고가다. 시가총액 3조를 좀 돌파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 빼놓을 수 없겠죠. 하이브도 오늘도 상승이네요. 어제 이 시간에 이달 들어서 하루를 빼고 계속 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최훈주 전문가님의 시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엔터주는 그대로 홀딩? 이러면 그렇죠. 되나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홀딩이고. 어제 이제 하이브 전국의 솔로 앨범 제가 알아봤더니 나오는 걸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고. 일단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블랙핑크 지수 솔로 앨범도 또 최근에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엔터주는 지금 뭐 팔기는 그렇잖아요. 뭐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봐야 된다. 좋은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공연도 성황리에 마치고 있고 앞으로 공연도 계속 대기하고 있고 공연 잘 되면은 음반 판매량 당연히 부수적으로 또 따라오는 거고 계속적으로 한번 엔터주는 뭐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엔터주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뭐 기술적인 아마. 원래는 JYP랑 SM이에요. 원래는. 근데 JYP는 또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하이브도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렇게 보시면 많이 그렇고. 예. 뭐 이벤트는 뭐 전국 솔로 앨범 하이브하고 YG가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뭔가 한 종목을 딱 골라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전문가님도 좀 신중하게 좀 망설이는 모습 가운데서 이 종목군들의 매력도가 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종목군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가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도 잠잠합니다.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를 못하나 봐요. 연속성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인데 이쪽은 언제쯤에나 다시 또 강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음봉 나오고 있지만 소폭 이제 강세잖아요.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 매기가 그동안에 뭐 워낙 2차 전지 쪽으로도 뭐 강했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한번 지금 상황에서 매수보다는 네. 조금 한 21선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씩 빠지면은 지수 조정과 함께 빠지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제 지수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수 조정과 마무리된과 함께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도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2차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정관 변경하거나 새롭게 신사업 추가하고 지분 투자하고 이런 업체들 쪽으로 요즘에는 시세가 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뭐 선바이오도 그렇고요. RF세미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 기존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대표주자격이었던 LNF나 에코프로비엠, 뭐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첨보 이런 종목군들은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투자 양상이 예전에는 대장 잡으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에코프로가 이제 대장이었는데 이제 좀 주춤하면서 이제 포스코가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이면서 포스코 예전에 퓨처엠이 네. 포스코 케미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인데 그게 뭐 또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그런데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좁은 박스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조금 이제는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된다. 대신 박스권 하단에 오면 한 번 더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 뭐 급격하게 꺾인다기보다는 지금 대기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뭐 지수의 급격한 조정이 지금 뭐 나오기에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지수의 급격한 조정, 2차 전지 같이 조정이 맞물려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고 저는 신규 매수는 좀 관망,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종목군이 있는데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요. 뭔데? 그럼 기술적으로라도 봐주세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 오가니키 코스메틱이 연일 좀 상승을 하다가 사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헝션그룹이 현재 8% 정도의 오름세, 글로벌 SM이나 뭐 이런 윙이푸드도 관련된 종목이죠. 윙이푸드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나도 사실 이 시간에 질문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GDP가 좋게 나온다. 이럴 경우에 우리 증시 그리고 또 반응할 만한 종목군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분기 GDP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상치는 별로 안 좋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물론 나와봐야지 하는 거인데 뭐 일단은 그렇고, 만약에 중국의 GDP가 좋게 나온다면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 움직임이나 뭐 이런 쪽에 뭐 중국 관련 주식들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하지만은 뭐 1분기 GDP에 대한 거는 너무 기대 가지지 말고요. 결국엔 3분기 지나고 하반기에는 중국도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결국 한국은행도 전망을 하기에는 상반기에는 기대 못 미칠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기대 걸어볼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쪽으로는 뭐 상반기 지나면서 한번 저점 매수 한번 타진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초반에 움직이는 종목 알아봤는데요. 시장이 다소 좀 힘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전문가님 전체적으로 팁 좀 주세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신용 잔고도 너무 많고 조금 이제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박스권 상단에 돌파하면서 다시 박스권이 좀 더 높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여태까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미뤄왔던 종목들도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좀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무조건 사기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차익 실현 더 병행하면서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 내지는 아닌 소폭 분할 매수 한 다음에 조금 단기 대응으로 좀 한번 해보자. 지수의 조정이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은 챙겨가는 전략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장 마치고 나서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뭐 향후에 장세, 뭐 다음에 종목들 뭐 이런 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오후 5시 최은주 전문가의 성공 투자 전략 알아보는 긴 한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속 오르네요.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320원까지 또 금방 왔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수업 얘기 나오고 1300원 선 아래로 갔다가 1320원 선 오는데 얼마 안 걸렸네요. 오늘 추가 상승의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1320원 진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로는 7원 40전 상승한 1318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이긴 하지만 현재는 132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1320원 진입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글로벌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54% 상승한 102.1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316원 8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2원 5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11원 10전보다는 약 8원 20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0.8로 전월에 마이너스 24.6 대비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15.0도 크게 웃돈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지표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미 주택 건설 사태가 집계한 이번 달 주택시장 심리 지수는 45로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채권 시장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즉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연준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4.2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과 비교해서는 약 10 BP, 즉 0.1%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였습니다. CNN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25bp 올릴 확률을 86.6%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추가로 25bp 금리 인상할 확률도 3%대에서 20%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그리고 외인의 배당금, 넉손금 수요 등도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 매도 및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의 1320원 중반대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상 환율 범위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1320원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1315원에서 1320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라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밴드 상단이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 동향의 RS인베스트 이주환 연구원이었습니다.